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야, 오늘은 선남선녀 아주 진짜 꽃미남. 꽃미녀라고 그래요? 방금 굉장히 힘들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개하실 때. 네. 이제 3월입니다. 옷들도 이제 되게 가벼워지신 것 같고 화사해진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따뜻해졌어요. 네. 진짜 와, 이게 진짜 막 피부로 느껴지죠, 채훈이? 네네. 근데 며칠 전만 해도 막 마이너스 막 10도 막 8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며칠 사이에 막 이렇게 확 변하네요. 그러니까 막 출근할 때 에어컨 틀었다가 퇴근할 때 다시 히터 틀고 막 약간 이런 시기가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야, 이제 3월이면 이제 애들 개학을 했잖아요. 어제부터 학교들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조금 걱정돼요. 오미크론. 그죠? 학생들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다며. 네네. 뭐 그래도 뭐 자체적으로 또 잘 저기를 하고 해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 막 처음 올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네. 자, 그건 그렇고 3월 신학기가 이제 된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비고일 학생들 이제 고2가 되는 학생과 고3이 되는 학생 경험치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이제 처음 학교에 이제 정문에 발 디딘 우리 고1 학생들. 저는 이 중학생 때였잖아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바뀐 건데. 자, 이 시험을 대비하려면 참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시험에 대한 평가 방식이 다르잖아요. 중학교는 절대평가였고 고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좀 적응을 잘 해야 될 텐데 과연 4% 안에 정말 어떻게 하면 4% 안에 들 수 있을까? 그전에는 90점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근데 이제 4% 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간 고등학교가 몇 명인가도 중요해. 물론 뭐 선택하기 전에 일반고는 선택을 할 수 없구나. 뺑뺑이잖아요. 네네. 그래도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사실은 어저께 그 세종시에 그 이사를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을 이제 자녀를 세종시로 전학을 시키는데 교육청에 이제 처음 전학 간 애들은 학교를 바로 못 가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받아야 되는데 한 150명이 왔대요. 세종시로 이사를 왔대요. 중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종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정말 행복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도 다 행복 도시겠지만. 자, 우리 오늘 소개를 안 했네. 누군지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 보였네. 예,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고등부 국어과 강사 임혜림입니다. 네, 고등부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안정혁 수학도 원장님 또 오셨습니다. 네, 이거 끝나고 방송 끝나고 또 바로 또 찍죠? 수학 문제? 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혜림쌤. 네. 이 고등학교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또 이제 작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좀 파릇파릇하고 풋풋한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을 제가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어제가 3월 2일 개학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너무 예쁘기도 한데 왠지 측은한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고등학생이다 이러면서 저희가 막 그래도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근데 참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 애기 같은 아이의 그쵸? 연장선의 느낌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의 손을 그래도 타는 고등학생부터는 뭐 거의 준성인이잖아요. 3살 차이인데 굉장히 커요. 맞아요. 거의 저는 항상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너는 나랑 그냥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대할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좀 말이 더 잘 통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네, 일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정말 아이와 성인의 준성인의 차이라고 할 만큼 크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신학기 대비해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는 아이가 학생이 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이가 방향성을 잡고 어떤 부분을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준비하고 왔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 고3 맡으셨잖아요. 네, 그랬죠. 이번에는 고1인데 그때는 또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거의 늙은이와 근데 진짜 고등학교 이제 맡으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고3 학생들도 다 그 공감할 거예요. 고3 때 늙은이였다 갑자기 대학생 되자마자 삐약삐약 뿅아리 보는 거 같지 않아요? 뿅아리.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고3과 고1도 차이가 상당히 안정현 원장님. 네. 수학은 또 애들 또 신학기 돼서 이제 중학생 때하고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좀 고등학교 애들 가서 이제 좀 근데 보통 안 원장님은 계속 애들이 배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단 그 수학을 이제 배우러 온 학생들은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힘들어하는 건 똑같아가지고요. 항상 이제 처져 있는 모습으로 와서 수학이란 과목. 예. 예, 그대로 수학이란 과목은. 다만 이제 학년 구성대로 이제 반을 좀 둘러보면 똑같은 20명이라도 중학교 1, 2학년이 들어있는 20명 강의실이랑 고등학생 들어있는 강의실 자체의 부피가 달라요. 그러니까 크긴 똑같은데 들어있는 이제 뭐랄까 밀집도랄까 네. 알갱이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버블티처럼.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하게 좀 이거는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1학년 학생들 이제 막 개학을 하고 좀 두근대는 마음, 무서운 반, 설렘 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과목들이 다 상상치 못할 만큼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에게 좀 거리감이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과목이 저는 국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3 때 100점 주변에 2개나 틀렸어요. 92점 이랬던 친구들이 대체로 처음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시험을 보면은 생전 처음 받아보는 7, 80점 점수를 받는다든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하의 점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고1 학생들을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정보라고 할까요?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상대평가라는 점입니다. 상대평가. 네. 그렇죠. 그리고 과목이 조금 그동안에는 그냥 국어라는 과목으로서 배웠다면 물론 1학년 때까지는 공통 과목으로 공통 국어를 배우기는 하지만 모의고사를 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 지역은 3월 모의고사는 고1 때는 치지는 않는데 근데 또 학교마다 치는 학교도 있어요. 6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학교들도 있고 6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이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선생님들도 그 과목들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실 거예요. 이 독서, 비문학 과목도 있고 문학 과목과 이제 화법 과정문, 문법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평가이고 선생님들이 그 고등국어 선생님들은 중등국어 학생들에게는 언어를 가르친다라는 느낌이었다면 고등국어에서는 학문을 가르치는 걸로 이제 바뀌거든요. 난이도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가 확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범위가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가 시험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외부 지문이라든지 추가 부교재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걸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 친구는 안 떨어졌는데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첫 번째 단계를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았으니까 내 취약점이 뭔지를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1학년 내신을 잘 대비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정말 학교 수업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소중하게 놓치지 마라. 들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내가 제대로 못 들었어. 그래도 내가 혼자 문제집을 푼다든지 아니면 학원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고등학교부터는 선생님들마다의 시험 문제 내는 스타일이라든지 또 중요하다라고 중간에 이제 필기를 해주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다 중요하지만 국어 과목 시간에 여태까지는 좀 그냥 다 아는 얘기하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면 고등학교부터는 제발 선생님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농담도 놓치지 말고 듣고 적고 체크하고. 네 체크를 하고 그 시험 대비 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좀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얘기. 네. 그다음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년 8개월이나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아직 수능 보려면 2년 반 넘게 남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확 와닿았나 봐요. 아직 그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수능에 대한 대비,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막 여러 번 풀고 채점을 하고 풀고 채점을 하고 절대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번 기억하시죠? 교육진담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풀어본 모의고사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모의고사를 얼마나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느냐. 네, 문제의 유형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혹은 문학 작품이 나왔다면 이 문학 작품 다음에 내가 이 시험 문제 또 나온다면은 이 작품이 나온다면 그때는 잘 풀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작품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다음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의고사 과제를 지금 이제 고1 학생들한테 풀게 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좀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낯설거든요. 처음 모의고사를 볼 때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유형과 작품에 대한 이해예요. 이제 유형과 작품에 대한 이해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익숙해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2번 정도는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거를 혼자 스스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시험 그 시간 내에 45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지금부터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요렇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FM이네, FM. 네. 쉽지 않아. 잘 못해요. 네. 근데 한 달에 2번도 많을 수 있어요. 한 달에 1번도 괜찮으니까 제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정희 원장님은 수학인데 네네.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방송 끝나고 수학만세 찍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딱 신학기 됐을 때, 야 이거는 꼭 중요하다. 네, 일단 뭐 아까 이메림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각오는 가야죠. 상대평가로 바뀌는 부분에서 지금 되게 이 영상을 시청하신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 뭐 중학교 때 90점 이상이었다. A등급이었다. 우리 아이 당연히 맞아요. 1등급 나오겠다. 네, 4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수학에서는 더 심하게 5등급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첫 내신이라고 하고 하는 이제 이번 1학기 내신 결과를 보고 확실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가 아니라 이제부터 올라갈 곳이 더 많구나 하고 네, 생각하시고 준비를 더 잘 해내는 학생들이 네, 결국 이긴다라는 거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버티면 올라갑니다. 다른 아이들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못 버티면요 알아서 내려가거든요. 네, 수학은 특히 상대적인 시간 대비 효율이 되게 안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쓴 학생들은 결국 올라가기 마련인데 학습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학습량을 꾸준히 못 이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주기만 하면 원하는 점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모의고사와 내신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보잖아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단 3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세요. 지금 일단 가볍게 제쳐 두시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깊이 있는 추론력이나 사고력을 물어보는 게 6월 달만큼이 아니에요. 그래서 3월 달에 비해 6월 달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아니면 뒤집히는 경우도 확실히 많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내신부터 준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신 시험 준비하기 전에 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 이메림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나가는 선생님들 체크해 주시는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할 거예요. 조금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실 때도 있고 개념을 또는 또 좀 큰 개념을 위주로 말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교과서 절대 빼먹지 말고 다 풀어볼 것. 그 내용 찬찬히 다 읽어볼 것. 그리고 프린트 이런 부분 있죠.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프린트 그 유형들 빠삭하게 다른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문제집이나 보고 있는 문제집 학교 진도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유형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를 한 다음에 내신 시험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정도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그 중학교 때 내신 90점, 뭐 고등학교에서 애가 중간고사 첫 봤는데 뭐 국어나 수학이 뭐 70점, 뭐 60점 점수 딱 나왔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교는요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그 받은 점수가 몇 프로 안에 들어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0점을 맞들어야 돼요. 4% 안에 들어갔으면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50점인데 1등급이면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기 때문에 4%를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가 그 몇 문제들은 킬러 문제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프로 안에 들어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는 이제 입시 전문가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과 과목별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그 어머님들이 가장 관심 있고 고1 때 얘기해 주는 게 학종이죠, 학종. 그렇죠. 학종인데 이제 뭐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비교과 영역 대부분 반영 안 되고 저는 일단은 이제 교과에 대한 부분의 우수성이라든지 교과 성적을 잘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는 결국 또 세부능력 특기상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학과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써주냐. 일단은 저는 내신은 뭐 말할 것 없이 좀 잘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진로. 항상 20점에 학종은 네. 전공적 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가 빠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학에서 어느 학과를 지원할 건지에 대한 즉 진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가지시고 만들어 놓고 학종을 준비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전 지점에 지금 뭐 올가 국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깊은 생각 수학학원도 그렇고 저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을 하는 무료 검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인 부분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진로 선택에 대한 검사와 무료 컨설팅을 또 진행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이 시기에. 네. 그 다음에 뭐 수학과는 정말 할 얘기 많아요. 그 혜림 쌤 왠지 아세요? 지금 문이과 저번에 방송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이과 애들 문과로 지원하는 거. 네. 이건 오늘 주제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수학만 돼서 다를 거니까.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이 문과를 생각하는 아이들이 또 거기다 진로가 또 고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상담해주고 컨설팅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국어가 정말 고민되는 예비 고1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혜림쌤한테 뭐 또 댓글이라든지 또 지금 분당에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또 우리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그 국어 관련해서 또 1학년 아이들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또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직접 또 뭐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또 전화하시고 예약하셔서 해도 되고 또 우리 안정현 원장님 수학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새봄 3월을 맞이해서 우리 신학
학기에 들어가서 우리 그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시작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들을 주신 우리 혜림쌤, 안정혁 선생님, 국어과 수학과 선생님이 나와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 너무 좋아요. 뭐 내가 굉장히 그림 망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뭐 아름답고 미남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제는 예비고1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될 시기죠. 그치. 예비가 없어졌죠. 네.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네, 우리 고1. 1학년 학생들 제가 측은한 마음 반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 반으로 정말 그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이제 신학기 맞은 학생들도 굉장히 공부하기 힘든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이 시기를 이겨낸다면 그리고 또 고민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2학년,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힘내시고 안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버티면 이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